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기출 분석 세 번째 시간이죠. 현대소설을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좀 학생들이 오답 랭킹 10위에 그 두 문항 정도가 좀 포함돼서 문학이 원래 좀 기존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편이었는데 특히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수능에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지문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좀 다소 고전한 그런 영역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오늘 좀 지문 분석과 관련된 문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그 지문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한참 정의와 별이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을 좀 파악하고 인물 간의 어떤 관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정의가 나왔고 불단집이라고 하는 공간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갑순이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순이 할머니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도, 자, 그러니까 그들 모녀라고 하니까 이 갑순이 할머니와 정의가 서로 모녀 관계인 거죠. 그래서 모녀 관계이구나. 그 다음에 지금 또 한 인물 갑득이 어미가 나왔어요. 자, 갑득이 어미의 경우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그러니까 이 둘을 상대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바로 여기에 갑득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득이 어미와 이 갑순이 할머니 정의, 이 관계,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의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역성을 든다라는 말은 편을 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순이 할머니가 정의와 갑득이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뛰쳐나왔는데, 갑득이 어머니는 갑순이 할머니가 모녀 관계니까 이 갑순이 할머니가 정의 편을 들고 자기를 상대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역성을 들지 않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네가 말 실수라는 게 잘못이지 남을 탓해 뭘 하니, 남을 탓해서 뭘 하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너가 말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너가 말 실수를 하느냐.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없고, 모양만 숭없다라는 건 흉없다라는 뜻입니다. 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숭없구는 흉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어떤 어휘들, 그러니까 약간 이 대사 자체에서 방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어떤 큰 맥락에서 사건이나 어떤 등장인물의 정서, 가치관과 좀 무관한 어떤 단어는 뭐 그 단어가 뭘까 막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맥락을 통해서 대략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뭐 무방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독해를 할 때 좀 어떤 단어, 특정한 단어들이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온다고 해서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파악하는데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전후 맥락을 보기 위해서 좀 쭉쭉쭉 끊기지 말고 읽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온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야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라고 갑순이 할머니가 지금 정의를 질책하고 있는, 꾸짖고 있는 어떤 모습이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머니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러니까 예상외로 정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의를 꾸짖네? 그러면서 마음이 솔깃한 것 같아요. 솔깃해서,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개가 시초를 낸 거니까 하면서 여기에 이 자개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지금 처음 보는 어떤 단어였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맥락을 보니까 싸움의 당사자는 정의와 갑득이 어머니고, 그래서 이 대화에서는 너가 먼저 이렇게 말을 먼저 꺼낸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 싸우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자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라는 어떤 말의 방언이 아닐까 추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대꾸한 죄밖에 없다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누가? 바로 갑득이 어머니가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그 매지 못한 행랑껏하고 이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갑순이 할머니는 겉으로는 정의를 나무랬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이 갑득이 어머니를 배우지 못한 행랑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뭐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그런 행랑것이라는 건 행랑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상당히 계층적으로 이 갑득이 어머니를 깔보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정의를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질책했으나 그것이 아니라 갑득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말 섞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였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분명하였다. 자, 다음 사실 을뜨기 녀석이 이제 갑시다.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집주름 영감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주름 영감은 바로 갑순이 할머니의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주름 영감이 등장하고 있고, 이 둘은 부부관계였던 거고요. 자, 을뜨기가 나오는데 을뜨기는 갑득이 어머니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득이 어머니의 아들인 을뜨기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어머니한테 다 말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갑시다. 그 얘기가 듣고 나자, 아이 개도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하면서, 이 상껏은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갑득이 어머니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득이 어머니를 상껏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갑순이 할머니가 이 갑득이 어머니를 배우지 못한 행랑것이라고 얘기한 지점과 같은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네요. 그런 상껏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 하면서 자기 딸을 뭐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이면에는 이 갑득이 어머니를 깔보는 그런 어떤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째째째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고 말고요. 자, 이때 늙은 마누라가 갑순이 할머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늙은 마누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호칭이, 이게 좀 사실은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왔던 어떤 형태인데 현대 소설에서도 이렇게 호칭이 좀 달라지고 있네요. 그럴 때 같은 인물이구나, 이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사실은 소설이 좀 입체적으로 보였죠. 자, 다음.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혀를 찼죠. 째째째 하고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싸움을 히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하고 하는 건 꼭 하늘 보고 침 뱉기죠. 그 욕이 다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하면서 자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갑득이 어머니를 쌍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 갑순이 할머니도 갑득이 어머니를 그런 것하고 라고 하면서 천대하고 있는 어떤 인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그리고 휴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하면서 이 말은 바로 을뜨기가 이 방 안에서 이 집주름 영감과 갑순이 할머니 그리고 정의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셋이서 나누는 그런 대화를 이 갑뜨기 어머니의 아들인 을뜨기가 듣고서 자기 어머니에게 한 말을 서술자가 전달해주고 있는 거네요. 대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봤고요. 이제 중략된 부분 줄거리와 그 다음 대목 가도록 하죠. 자, 공간이 이제 나옵니다. 골목 안 9가구가 공동 변서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불단집 부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갑순이 할머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불단집 소유의 뒷간은 공간이 될 텐데 이 공간에 불단집 소유의 뒷간은 화장실입니다. 이 소유의 뒷간에 지금 누가 있느냐? 양서방이 지금 갇혀있는 어떤 사건이 제시가 됐어요. 그는 양서방이겠죠?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다.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런 건 뭐 있누? 늙은이도 젠장을 하면서 이 늙은이가 이제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앞뒤 정황을 본다면 이 늙은이는 바로 갑순이 할머니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자, 이거는 바로 양서방의 어떤 내면 의식을 서술하고 있는 거네요.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자, 이 대목은 이 서술자의 어떤 주관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뒷간에 갇힌, 화장실에 갇힌 그런 양서방의 어떤 내면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서술자가 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양서방의 생각에 대해서 또 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 그는 생각 끝에 누가 문을 잠궜어? 문 좀 여세요. 누가? 하고 말을 하네요.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우리가 크게 외치지도 못하고 그냥 중얼중얼 혼자 소리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서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뜨기한테 저희 아버지가 불단집 뒷간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뜨기 어머니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을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인물이 이제 나오냐면 방금 뒷간에 갇힌 양서방이 있었죠? 근데 이 양서방의 아마 부인이 바로 갑뜨기 어미인 것 같고요. 이 갑뜨기 어미 사이에 을뜨기가 이제 자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서방이 뒷간에 갇혀게 됐는데 그 자물쇠를 잠그고 간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늙은이라고 나오는데 이 늙은이가 바로 앞서서 갑뜨기와 정의가 갈등할 때 이 정의를 데려간 그 어머니 바로 갑순이 할머니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또 인물 관계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의 사건은 바로 뒷간,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물쇠로 덜컥 그것을 채우고 간 바로 갑순이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해서 갑뜨기 어머니는 평상시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다음 또 사건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대목에서는 바로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머니 간의 이제 다툼, 갈등이 이제 외적 갈등이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죠. 아니 그래 그 애아범이 미우면 어떻게는 묻혀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가 글쎄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노인의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애아범이 바로 아까 양서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서방이고 바로 이 양서방이 갑득이 어머니의 갑득이 애미의 자기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양서방은 애아범으로 지칭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 노인이 바로 누가 된다? 바로 갑순이 할머니가 되는 거죠. 갑순이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사를 하고 있는 인물이 갑득이의 어미가 되는 거죠.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얘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지금 이 갑순이 할머니의 내면의식을 직접 서술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갑순이 할머니는 이 갑득이 어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잠근 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가면 막 손을 내저어 아니야 뭐 이런 거겠죠.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자 이때 이 늙은 사람이 바로 이 노인 즉 갑순이 할머니를 지칭하는 거고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의 뒷간 속에다 가도 모르고 그랬어. 난 꼭 아무도 없는 줄만 알고서 그래 모르고 자물쇠를 챘지. 알고야 왜 미쳤다고 잠그겠수 하면서 지금 갑순이 할머니의 대사가 되는데 자기는 알고 잠근 게 아니다. 모르고 잠갔다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네요. 우리가 갑득이 어머니의 질책에 그건 아니다. 그건 오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대목 갈게요. 그런데 그 말을 좀 믿지를 않네요. 이제 다음 대목에서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이제 갑순이 할머니가 한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갑득이 어미가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쇠 챌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듣고도 모른 채 했지. 듣고도 그냥 잠가버린 거야. 하면서 이 말 자체는 바로 갑득이 어미가 누구에게? 갑순이 할머니에게 질책하고 있는 당신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그러니까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겁니다.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또 여기도 주목하셔야 돼요.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이걸 바라보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무러기 서루는 이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고야 그러셨겠소.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람들은 갑순이 할머니의 좀 편을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해인 것 같다. 아무리 사람이 매정해도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갔을까? 아니 노인이 되셔서 귀도 어두우시고 그래 모르셨겠지 하면서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니까 귀가 잘 안 들려서 안에 사람이 있는 인기척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웃집 사람들이 갑순이 할머니를 옹호해 주고 있는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쇠를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도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리 된 거야 하면서 이 양서방 즉 갑득이 어미의 남편이 되는 이 남편이 지금 갑순이 할머니 또 편을 들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양서방도 이 할머니가 아마 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좀 내 잘못이다. 내가 좀 소리를 냈으면은 좀 괜찮아졌을 텐데 하면서 갈등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자기 아내의
그런 의도를,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잘 몰라주는 어떤 모습도 좀 있네요. 자,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서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집 마누라를 좀 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이 바뀌었죠. 이게 집주름집 마누라가 바로 갑순이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집주름집 마누라가 바로 갑순이 할머니를 지칭하는 거고, 좀 공격할 것을, 공격하고 좀 반박하고 그럴 것을, 그런 마음을 좀 단념해 버렸어요. 단념해 버린 동시에, 그러니까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다린 게로군 하면서, 이 말은 이 갑득이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에게, 양서방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서방 자기 남편에게, 그래, 네가 네 말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갇혀 있었구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야,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하면서 얼마 갇혀 있었냐라고, 아마 이 말은 이 갑득이 어미가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일 것이고요. 그렇게 오래 갇혀 있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좀 지문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어떤 문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위주로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는 좀 닭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28번 가도록 하죠. 2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집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1번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좀 오답률이 화법과 작문에서는 9%, 9위, 그 다음에 언매 선택한 친구들도 오답 랭킹 9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집안에서의 대화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에서 이 을뜨기가 이 얘기를 좀 듣고 나오죠. 그러니까 을뜨기가 집주름 영감과 집주름 영감의 처인 갑순이 할머니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 이야기 속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갑득이 어머니를 뭐 배우지 못한 행남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양반이 아닌 그런 쌍것이라고 표현한다든지, 뭐 그런 것하고 말을 섞냐, 왜, 뭐 이렇게 막 하는 부분에서 그 인물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떤 차별적 인식, 그리고 어떤 계층적인 그런 어떤 천대 뭐 하는 그런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로의 말 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지금 보여지는 지문에서는 다툼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후자, 두 번째 후자에 나오는 다툼은, 그 원인은 바로 양서방이 뒷간에 갇혔고, 그 갇히게 되면서 일부러 그 문을 잠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갑득이 어미의 오해, 그것 때문에 바로 갈등이 나타난 거니까 서로의 말실수는 또 아니고요. 또 전자에는 처음에 나오죠. 정의하고 이 갑득이 어미가 서로 갈등하는데, 이 부분에서 불단집에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초에 네가 말실수한 게 잘못이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본다면 서로에 대한 어떤 말실수 때문이 아니라 정의 혼자만의 말실수가 바로 인물 간의 정의와 그 다음에 갑득이 어미와의 다툼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2번은 답이 아니다. 그런데 가장 2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보면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 그게 바로 그 당사자가 아닌, 갈등의 주체가 아닌 이웃들이었죠. 그 이웃들이 냉담함이 드러난다? 아니죠. 그 이웃들은 그게 오해일 것이다.
갑득이 어미가 이렇게 갑순이 할머니를 막 비난했을 때 갑순이 할머니가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셔서 귀가 안 들려서 좀 그런 거다, 좀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좀 옹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냉담함이 드러난다라는 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자, 그렇죠.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단집 영감이라든지 갑순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 좀 속내를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막 이웃들을 좀 폄하하는. 그런데 그것을 함께 견뎌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 그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들리는 얘기를 을뜨기가 이렇게 듣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어머니한테 전해줬을 때 어머니는 이제 그걸로 화가 나서 이거 한판 싸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함께 견뎌낸다라는 것도 적절한 것은 아니고요. 자, 다음. 공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근데 공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겠죠? 아버지 양서방이 뒷간에 갇힌 거를 자기 어머니에게 을뜨기가 말한 거예요. 어머니,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에 앙금을 싣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전한 것이 우리 아빠가 지금 뒷간에 갇혔어요, 엄마 라고 하는 것이 이 어머니인 이 갑득이 어미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어? 하면서 이제 더 갈등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28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웠던 것이 상당히 각각의 선택지의 내용을 지문의 사건과 연결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오답이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머릿속으로 뭐 이런가, 자기의 사건을 좀 기억하면서 이런가 생각을 했다면 답이 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좀 어려운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9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29번은 뭐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아서 이거는 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29번의 답은 그 4번이 답이 되는데요. 그래서 29번을 보면 A와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그 A와 B 부분 지문을 한번 좀 살펴보면 한번 봅시다. A 부분에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어떻게는 못해서 그 더러운 뒷간 속에다가 글쎄 가둬야만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지금 이 갑득이 어미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비난하면서 하는 말에서 그 할머니의 의도, 우리 애아범이 미워서 행동, 뒷간에 그렇게 가뒀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로 상대방에 대한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 B 부분 한번 봅시다. 그건 괜한 소리요. 괜한 소리야. 오해한 거라고 지금 변명하죠.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의 뒷간 속에다 가도 모르고 그랬지, 모르고 그랬어. 난 꼭 아무도 없는 줄 알고서 그래. 모르고 잠수를 챘지. 얼구야? 왜 미쳤다고 잠그겠수? 하면서 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가 아니죠. 상대가 비난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29번에 4번이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9번에 A는 인물의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는 거 맞지만 B에서 인물은 즉 갑순이 할머니는 상대 즉 갑득이 어미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에 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0번, 이 30번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답이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상것들하고, 그 상것들이라고 하는 건 계층적으로 깔보는 표현이죠. 바로 갑득이 어미를
상껏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유는 아내가 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입니다. 이 아내가 갑득이 어머니 앞에서는 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애초에 말실수를 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딸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게 아니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남편에게 밝힌 생각, 남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런 상꺼트라고 욕지거리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늙은 마누라도 그렇죠 그렇고 말고요 라고 하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왜 그런 것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냐, 하늘 보고 침 뱉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생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2번 같은 경우가 좀 까다로워서 2번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양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뒷부분은 뭐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양서방이 아내하고 바로 갑순이 할머니가 막 싸울 때 자기가 좀 소리를 좀 크게 냈으면 이 할머니가 문을 잠그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좀 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는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갑득이 어미가 할 말을 좀 잃어가지고 그런 더 막 싸우려고 한 마음을 거두지 않습니까? 공박을. 그런 걸 본다면 양서방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완화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는 부분은 틀렸죠. 뭐냐면 집주름 영감이 아내와 갑득이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라고 한다는 건 그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자기 부인에게 뭐 그 갑득이 어머니에게 가서 사과해라, 아니면 더 이상 이 얘기는 논의하지 말자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단절시켜야 되는데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할까요? 우리가 더 자극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런 배우지 못한 쌍꺼트라고 그렇게 욕지라고 그래 하고 왜 싸워 하면서 정의를 나무라는 어떤 모습을 본다면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1번 이렇게 좀 볼 텐데요. 자, 31번은 오답률 한 13위 정도 됩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당하는 답은 2번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억 부분하고 니은 부분만 좀 살펴보고 오늘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부분 보시면 말줄임표 이후에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라고 하는데, 그 대목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딸을 나무라는 어떤 대목이죠. 그래서 자기 딸을 나무라는 대목인데, 애초에 네가 말 실수한 게 잘못이지, 아니 남을 탓해서 뭐라니, 이게 모두 모양만 흉하고 온 글쎄 잦은 쉼표가 사용되고 있죠. 이거는 뒤에 이 갑순이 할머니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딸을 나무라는 것 같지만 속에 할 말은 따로 있었어요. 저런 배우지 못한 거라고 말 섞지 마. 아니, 너가 양반인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기나 해. 하늘의 침뱉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좀 지연시키고 연기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 31번, 이 31번과 같은 해석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감추고 다른 할 말을 떠올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번이 답인데 2번 볼까요? 니은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좀 보시면, 그 배지 못한 행랑꽃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자, 이 대사는 물론 갑순이 할머니의 대사인데 그러한 사상이 들어있던 것이 분명하였다라는 것은 이 갑순이의 할머니의 말을 을뜨기를 통해서 들은 이 갑뜨기 어미의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대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뜨기 어머니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지금 31번 문제의 선택지처럼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갑뜨기 어머니의 생각이라면 이 말을, 비슷한 말을 이 갑순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왔을 때 남편이 한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또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늘의 침뱉기다.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갑뜨기 어머니가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31번에 이 서술자의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 이 부분은 맞지만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한 인물에서 상황을 잘못 인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2번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그닥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또 선택지와 지문의 내용을 또 관련 지으시면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댓글을 통해서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